유난히도 더운 여름. 우리는 김천 임마누엘 영유아원 출신이자 연극 조립식 가족의 작가 노주현 씨를 이곳 연화지에서 만났습니다. 되게 여기서 다양한 일들이 있죠. 여기 되게 애증의 공간이에요. 좋아하는 오빠랑 데이트도 해본 적도 있고, 친구들이랑 속상한 일 있으면 여기 와서 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의 어떤 성장통을 연화지는 다 봤겠죠. 저의 성장통을 연화지는 제 성장통만 본 게 아니라 이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의 성장통을 다 여기서 봤을 거예요. 이곳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김천 임마누엘 영유아원입니다. 이곳에서 생활을 했던 두 분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살에 부모님과 헤어졌고 보육원에서 21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김천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남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 PD 겸 한국고아 사랑협회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노주현이라고 합니다. 김천 임마누엘 영유아원은 이수천 초대 목사님이자 원장님 이수천 목사님이 만드신 곳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쟁 고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여태까지 이제 발전해 온 케이스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국가에서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8가지의 항목으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경제, 금융, 그리고 심지어 밥을 한다거나 그리고 은행 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교육을 좀 받게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자립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직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듣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쯤 돼야지 이제 그제서야 열심히 듣고 이런 친구도 되게 많고, 또 이제 보육사님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시설마다 자립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이제 15살, 14살 이때부터는 자립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말도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야, 네 애는 그래서 14살 때부터 독립할 교육시키니? 그때는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왜 애들이 벌써부터 자립을 걱정하고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곳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 자립에 대한 얘기가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왜 자립 교육을 시키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활 모든 전반에 모든 것들이 다 자립이거든요. 예를 들면 밥을 짓는 것들, 이런 것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짓거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 엄마나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엄마가 여기까지, 우리 엄마 보니까 손등이 어디까지 온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그러면서 혼자서 이런 걸 해보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체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간에 다 해주는 것만 먹게 되거든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어떤 집은요, 김치를 볶다가 물을 넣는 집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학습해야 돼요. 그냥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맞거든요. 그냥 파를 다듬는 방법, 콩나물 다듬는 방법도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습득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려고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한참 예민한 시기고 하나 보니까 열심히 안 듣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자립을 준비하던 아이들이 갓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어떤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정말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아니면 뭐 LH 주거라든지 또 어떤 수많은 단체에서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어떤 연결고리,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제 내어놓고 이렇게 소통하고 요즘에 멘토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소통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노력을 하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데 스스로 본인들이 오픈하는 걸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 오픈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그런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자기의 어려움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근데 생각보다 크죠. 친구들한테는 여전히 경쟁이 되게 크죠.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착금 가지고 이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보호처가 있었으니까 뭘 해도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었지만, 다 똑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것들, 정말로 아무도 없구나. 함부로 마음을 열지도 쉽게 받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아이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안타까운 상황은 없었을까요? 엄청 많죠, 사실은. 엄청 많아서 케이스들에게 뭐 그냥 잘 돼서 나가면 참 좋은데,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나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왜 나가냐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왜 자기가 빨리 돈도 쓰고 싶고, 그 정착금이 나오잖아요. 돈도 빨리 쓰고 싶고, 자기 혼자. 왜냐면 어릴 때는 자기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제일 안타깝고. 그 많은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그 연출 아닌 연출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뒷모습을 찍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현실이거든요. 20년 어릴 때 이제 갓난아기 들어왔으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그곳에 살았는데 나갈 때 보면 짐이 캐리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립 청년들은 어떤 것들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혼자라는 거가 제일 두렵죠. 두려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TV에서만 보던 세상이 이제 정말 내가 풍덩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죠. 진짜 혼자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혹 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알거든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도 다 혼자 결정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죠. 근데 결국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역효과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되게 큰 일이 있는데도 그걸 누구랑도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딱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연극 조립식 가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너무 빨리 가져가요. 네, 여기서 여기 와서 오셔서 잠깐 여기서 그냥 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가족이니까 계속 안 먹히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모세가 일어나서 가족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너같이 부산에서 연기하면서 남자 이용해보는 애들 간종법 다시 이거잖아. 가정이 있고 시댁인데 왜 그걸 몰라? 그렇다고 내가 또 거기로 돌아가야 돼?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옮겨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더 많은 가족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볼 수 있고, 또 더 많은 가족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립할 수 있는
더 많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영유아원에 조립식 가족 배우들이 방문했습니다. 이거 음료수 받으면 돼요. 배우들은 오늘 이곳에서 선생님이자 엄마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조립식 가족에서 모세 역할 맡은 허규라고 합니다. 모세 역할을 맡은 허동수라고 합니다. 네, 희정 역을 맡은 김혜나입니다. 윤예솔입니다. 정식 역할을 맡은 배우 이용재입니다. 제 이름은 유도겸이고요. 정미 역을 맡은 윤신주라고 합니다. 저는 윤선아라고 합니다. 평생 이곳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낸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배우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보다 더 좀 마음이 아팠고요. 실제로 그 버려진 아이들,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아이들의 그 얘기와 또 그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 같은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대본만 보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도 아프고 먹먹해지기도 했고 또 저 선생님들의 희생 때문에 또 한편으로 되게 숭고해지기도 했고요. 엄마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이제 나고 자라면서 아이들의 인생 난이도가 확 높아진다는 생각도 들었고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사회에 나왔을 때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 속에서 잘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을 좀 더 올바르게 케어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케어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조금 더 커지길 바라는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시대에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구나. 그걸 알아 그냥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회사 동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립준비 청년으로 자라서 사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의연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무 동정하지 않으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어우러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되게 많은 것들을 겪고 결핍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결국에는 잘 사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공연을 통해서. 그게 또 한 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보육원에 들어오기까지 되게 많은 것들을 겪었고 그래서 내가 잘 해낼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지금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맞아요.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진 놀랍고도 특별한 이 인연을 통해 작가 노주현 씨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북에다가 어디다 글을 썼는데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에도 사람이 있어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그 생각보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전히 사람은 살고 있고 여전히 살아내고 있어요 라는 얘기. 살아내고 있어요. 결국엔 잘 살 거예요 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시실과 날실처럼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
한 곳에서 엮여서 누군가를 보듬어줄 한 벌의 옷이 되듯 조금 특별하게 조립된 가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낼 겁니다.